군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의 군형법 전문 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군변호사 변경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직업군인이 조심해야 하는 상황 첫 번째 징역형 편, 두 번째 중징계 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구공판 기소 편입니다. 구공판 기소는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업군인이 왜 재판받는 상황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 및 예비 직업군인 모두 필수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 미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군 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또는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강간, 살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과 같은 중범죄가 아니라면 반드시 수사 단계, 즉 군사경찰,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형사처벌 말소 기간이 다릅니다.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인사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불이익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같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을 받는 것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한 말소 기간이 다릅니다. 검사의 구약식 처분으로 약식 명령을 통하여 벌금을 받으면 말소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부에서 벌금형이 선고돼서 확정되면 벌금형의 말소 기간은 7년입니다. 같은 금액이고 같은 벌금형이어도 5년의 기간이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간혹 제가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간부님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재판 단계에서 벌금이 감액될 수는 있겠지만 5년이나 더 긴 시간 동안 인사평가에 불리한 기록이 남아있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기소휴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직업군인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임용권자는 기소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휴직의 취지는 좋습니다.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되었으니 군생활은 잠시 접어두고 재판에 집중하여 방어권을 보장받으라는 것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휴직의 단점은 본 봉급의 50%가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혼인 간부님이시라면 모르겠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간부님들,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기소휴직 기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본봉의 50%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업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 가계 지원비, 적금 보조비, 교통보조비 등 대부분의 수당이 미지급됩니다. 따라서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군검찰의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첫 단추부터 잘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정식 재판이 무서운 이유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재판이라는 과정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짧으면 1년, 길면 3년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판사 대비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민간법원보다 사건이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판 중 군생활을 맨정신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군생활에 대한 자포자기 등 수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직업군인들께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시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법적인 자문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 간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경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